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주변을 파탄시키려는 사기꾼 시누이 때문에 정말이지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올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내가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올케가 듣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무슨 사업이신데 그러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건 일반인 안목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 올케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 꼭 도움 줬으면 좋겠어. 혹시 어머님한테 저번에 권유했던 다단계인가 하는 거 아니죠? 옥장판이랑 온열 찜질기 믹서기 뭐 그런 거 파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올케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쉽겠네. 엄마가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영 효과가 시원찮더라고. 형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남편도 봉급 생활하는 직장인이라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고요. 아직 신혼집 전세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내가 물건 사달라고 했어?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판단을 좀 해주면 된다니까? 와서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분위기도 좀 봐주고 경품도 받아가고 그러면 올케도 좋잖아.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형님이 이런 얘기 꺼내면 꼭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엄마는 사람이 참 꽉 막혀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돈도 벌고 인생의 견문도 쌓고 여러모로 좋을 일인데 그러시더라. 하여튼 내일이라면 눈에 쌍심지 키고 반대하는 게 취미신가 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단계보다는 좀 건실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재산 날리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그러는데 엄연히 회사라는 거 몰라? 하여튼 꽉 막힌 올케랑은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내가 성공해도 콩고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은 평생 서민인 채로 빌빌거리며 살아보라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검소한 편이었지만 시누이는 사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성공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제게 편법을 권유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제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 남들 다 하는 연애며 결혼도 하지 않아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죠. 누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눈이 높아도 뭐 그렇게 높은지 몰라? 형님한테 맞선 주선했던 거 잘 안 됐나 보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있으신 분이라며. 자기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싶어. 30 넘은 나이에 직장도 변변찮고 요가 말고는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회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내 누나라서 험한 말 나올 뻔한 거 10번은 참았다더라. 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말까지 나와? 회사에서 얼마 버냐고 무례하게 묻더니 그 뒤부터는 더 노답이었다더라. 연봉 듣고는 식사 내내 핸드폰질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밥만 먹고 갔대. 그러더니 헤어질 때 또 무슨 다단계 상품인지 뭔지 권유까지 하고. 내 누나지만 이 정도면 진짜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형님 눈 높으신 거야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어울리는 짝 언젠가는 만나겠지? 어울리는 짝이라고 해봐야 죄다 사기꾼이겠지 뭐. 최근에도 엄마한테 뭐 집 담보로 돈 내놓으라 뭐라 헛소리 한다는데 당신도 괜히 혹하지 마. 누나 이때까지 손대서 안 말아먹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야 우리 애 키우랴. 집 대출 갚으랴. 정신없는 거 알잖아. 사실 주부로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일하면서 뭔가 좀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뭘. 그냥 우리 둘 다 누나만 조심하자고. 시누이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주위에 주선이며 맞선도 죄다 거절을 했었는데요. 집안의 골칫거리인 시누이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근사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시누이보다 5살 연하인 사업가로 키도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시누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구나 다들 놀라워했었죠. 시누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 정신을 차렸는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케, 내가 혼자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명살림이 힘드네.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러도록 할게요. 저번에 집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 그 이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집 옮겼거든. 놀러 올 때 가방 하나만 들고 와.
저번에 사업처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랑 먹을 거 많아서 좀 챙겨주려 그래.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또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럼 또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갈까요? 에이, 집들이 선물이라니.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주버님한테 저나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요. 결혼식 이후에는 얼굴 한 번에 못 봤었네요. 그이가 워낙 사업이다 뭐다.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 나중에 또 얼굴 볼 기회 있을 테니까 그때 몰아서 인사하면 되지. 이전에 궁상 맞고 돈 밝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신우이의 남편 덕분이라면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무슨 계획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매형이 나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3,000만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자기랑 같이 주식 확실한 거 최대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사업 잘 되신다면서 굳이 당신 돈까지 필요하실 일이 있어? 당연히 필요해 없겠지만 나한테 뭐 기회를 준다마 뭐라나. 꼭 투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정 걱정되면 시험 삼아서 100만 원만 투자해봐도 된대. 100만 원 정도면 해볼만 하지. 근데 바쁘시다면서 집안 행사에 다 빠지시더니 당신이랑은 만나셨던 거야? 아니 바빠서 보는 건 무리라고 해서 그냥 문자로 말만 주고받은 게 다야. 사람 얼굴이랑 목소리 하도 안 들어서 잊어버리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는 매형이 은인이야. 망나니 같던 누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니까 어쨌건 100만 원만 투자해보는 식으로 할까? 그래. 그 정도야 뭐 아주버님 믿고 해볼만 하다 싶어. 또 무작정 거절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엄마랑 아빠도 돈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일단 100만 원 정도만 해보시겠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투자했던 100만 원은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돈을 보자 믿고 더 투자할 걸 아쉬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이렇게 꽁돈도 생기고. 우리 사이에 뭘 또 그런 걸로 고마워하기까지 해.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도 되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에 전적이 화려하잖아. 예전이야 저나 형님이나 서로 여유가 없던 입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가 더 믿어드리고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참 너무 고맙기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조만간 집들이 갈까 생각하는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아주버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이 워낙에 바빠놔서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 요즘엔 내가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슬슬 바가지 긁게 된다니까? 에이 형님, 사업으로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라나? 하여튼 집들이는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내가 괜찮다 싶을 타이밍에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 때 말해볼게. 그때 모른 척이나 안 하면 되지. 그건 그때로 킵해두시고 오늘 그럼 저랑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아주버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럴 때 대접 안 하면 염치 없다는 소리 들어요. 에이, 내가 뭘 또 얻어먹을 정도로 한 게 있다고. 어차피 아주버님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으시다면서요. 밥이며 술이며 편하게 드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술 깨시면 제가 차 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고 아님 뭐 어디 가실 곳 있으시면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염치 없지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해볼까? 오늘 여자들끼리 진탕 마셔봐? 좋죠. 애는 어머님이 잠깐 봐주신다고 데려가셨던 참이거든요. 마침 남편도 출장 가기도 했는데 제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시누이와 함께 고기를 굽고 술판에 버렸던 저는 새벽 시간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시누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고 있었고 잠에 방해될까봐 무음으로 바꿔두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조만간 방문할 거고 자꾸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조사해봤으니 잊지도 않은 남편 핑계로 미룰 생각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나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봐봐. 출장 온 사람 새벽 시간에 이렇게까지 깨울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마눌님? 형님 말이야. 오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확인해보니까 비톡촉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스팸 메일인가 싶어서 다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빌린 거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누나 옛날 버릇 못 고쳤나 보네. 매형이 알면 완전 난리 나겠는데? 아니, 정말 이상한 건 이거야. 아주버님이 있지도 않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야 뭐 사채 업자들한테 어설프게 둘러대고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 아냐? 오히려 매형 귀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단 다행인 건가 싶은데. 아니, 보통 사채업 하는 사람들 보면 흥신소랑도 커넥션이 있다더라고. 이런 거 조사 철저히 했을 텐데 결혼 정말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 말은 매형이랑 누나랑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거야? 어쩌면 아주버님이 아예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생각해보면 사업가답지 않게 결혼식 조촐하게 한 것부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경조사 때 한 번도 얼굴 안 비친 거부터 무슨 사업하는지도 말 안 하는 거 생각해봐. 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네? 하긴 매형한테서 연락 왔다고 하지만 나도 문자로 연락 주고받은 게 다긴 하니까. 근데 그럼 우리 돈 불려준 건 설명이 안 되지 않아? 작정하고 우리 돈 뜯어갈려 치면 뭔들 못하겠어. 이번엔 100만 원 투자한 거 400으로 불려줘서 제대로 신뢰 얻었잖아. 이러고 나중에 몇천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 시부모님이나 넙죽 내놨을 거 아니냐고. 설마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사람인 것 같다. 한번 내 나름대로 조사해 볼 테니까 당신은 괜히 말하지 말고 모른 척 하고 있어. 정말 사채 때문에 시달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만. 남편이 신우이의 조사를 맡은 동안 저는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고 살펴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 투성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아주버님이며 사업체라는 게 죄다 허구임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신우이가 저와 시부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던 저와 남편.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올까 싶거든. 근데 올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했어. 가평 쪽에서 놀다 올 건데 와서 운전기사 좀 할래? 신우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싫은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뭔 낯짝으로 운전기사를 해달라 말라야. 뭐? 짐승만도 못한 년? 올케, 나 신우이야.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신우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본데 혹시 지금 또 술판 버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취했길래 이래? 난 지금 멀쩡한 정신이고 제정신 아닌 건 너고. 어디 사기를 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벌건 낮부터 술판 제대로 버렸나 보네. 우리 올케, 내가 사기를 친다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다. 아니라고는 안 하네. 이 사기꾼 년. 자꾸 년년거리지 마, 이년아. 서민으로 평생 빌빌거릴 거 돈 불려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투자 기회 앞으로 또 줄까 남편한테 권유하던 참이었는데 나가리 되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서 데려온 놈인지 몰라도 있지도 않은 남편인 거 이미 다 알게 됐거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해야 되겠다. 잠깐만, 올케.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그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여기 엮인 사람들 가족 말고도 꽤 있어서 일 커지면 나 정말 감옥 가. 가족끼리 서로 감싸고 돌봐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가족끼리 감싸주고 돌봐줘? 그런 말 하는 인간이 가족한테 사기 치려고 했니? 우리 말고도 사기를 더 쳤다니 정말 답이 없다, 넌. 막상 우리 가족은 아직 돈 손해본 것도 없잖아. 사채랑 이래저래 땡겼어서 돈 잃은 거 나뿐이라고.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 제발. 나 이런 나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더 큰 물 갈 거니까 좀만 참아줘. 꼴 보기 싫은 신우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지금 것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테니까 콩밥 드실 생각이나 하세요. 감옥 가도 꼴 보기 싫은 신우 안 봐도 되겠죠? 올케, 이러지 말자, 제발. 저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일가 친척에게 모조리 이 일을 까발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동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패륜적인 범죄였으니까요. 결국 신우이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방에서 썩고 있으니 자신의 죄를 알 것 같다며 뉘우치는 중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까지처럼 주변을 여전히 속이려 드는 건지 정말 갱생을 한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여보, 테이블 위에 저거 뭐야? 이혼 서류라니 장난하자는 거야? 농담하는 거 아닌데? 난 진심으로 너랑 이혼하고 싶어. 오늘이나 내일 중에라도 네가 그 이혼 서류 좀 내줘. 왜 그리 갑자기 이혼하자는 건데? 뭐가 불만이길래? 아 몰라. 그냥 너랑 함께 지내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하려는 것마다 일일이 태클이나 걸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흘러가면 바로 히스테리나 부리고 애가 태어난 후로는 더 심해졌잖아. 애 교육이 안 좋다는 소리만 하고. 난 그게 싫어 이제. 내가 왜 너한테 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어이가 없네. 나라고 좋아서 그렇게 잔소리하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은 집안일이나 육아나 전부 다 나한테 떠밀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계속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보다 귀가 더 빠른데 밥도 안 하지. 유치원 가서 애 한 번을 안 데려오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밥 먹고 그릇조차 안 치우잖아. 심지어 내가 뭘 부탁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할 것만 하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도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냅두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던 거야. 모든 일이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게다가 나는 밖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느라 많이 힘들다고. 너랑은 달라. 나도 일하거든? 냅두면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집안일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잖아. 결혼하기 전에 가사 나눠서 하자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건데? 그렇게 지나간 얘기나 꺼내오면서 쫑알쫑알 사람 괴롭히는 게 짜증나 죽겠단 소리야. 옛날에는 그래도 귀여운 구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잔소리나 하는 아줌마가 다 됐어. 나는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지금까지 항상 제멋대로 살아와 놓고는 자유는 무슨.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남편으로서도 애 아빠로서도 진짜 무책임해 당신. 지우도 아직 4살밖에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애 교육에 좋지도 않은 애 아빠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하자. 걱정 마. 금전관계는 똑바로 정산해 줄 테니까. 나도 책임감 있는 남자니까. 아,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이든 뭐든 알아서 해. 금전면에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면 말이야. 알겠다잖아. 이혼 서류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내고 합의만 하면 돼. 아, 맞다. 뒷말인데 나는 이제 새 아파트 샀으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 당신이 대출 갚을 돈이 된다면 말이야. 진짜? 고마워. 어? 이미 익숙한 집인데 준다고 하면 감사히 받아야지. 지우도 지금 유치원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옮기려면 또 부담되잖아. 여튼 고마워. 앞으로도 잘 살게. 헐, 정말로? 진짜 괜찮은 거야? 뭐가? 아니 뭐 대출이라든가 말이야. 내가 나가면 수입이 확 줄어들 거 아니야. 계속 대출 연체하면 집 경매로 넘어갈걸? 알고 그러는 거야? 그런 당연한 걸 누가 모르겠어? 내가 당신도 아니고. 집 대출이든 유집이든 내 벌이로도 충분히 커버되니까 걱정 마. 에이, 네 벌이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고작 중소기업 사무직 다니면서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다고? 뭐라는 거야? 나는 사무직이 아니라 간호사인데? 대학병원의 수간호사야. 뭐?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준 부동산 수입도 있고 주식 배당금도 들어오니까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어. 병원 간호사? 당신이? 장인어른이 부동산이랑 주식을 남겼다고? 뭐야 그게? 다 처음 듣는 얘긴데. 뭐야 그걸 몰랐어? 같이 사는데 아내 직업조차 몰랐다고?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빠가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도 당신한테 다 말해줬잖아. 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흘려들었나 보네. 부동산이랑 주식은 그렇다고 해도 내 직업도 몰랐다니. 그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진짜 놀라다 못해 깬다 깨. 그럼 당신 혼자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단 거야? 생활비도 문제 없고? 내가 없이도? 설마 당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줄 알았어? 매달 170에서 190밖에 못 버는 당신이?
생활비랍시고 꼴랑 5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어이가 없네 진짜. 뭐라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니까 당신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안심하고 나가도 돼. 그래 그럼 우리 이대로 이혼하는 거다. 나는 내 예금 통장 들고 나왔으니까 재산 분할도 이걸로 딱 마무리 짓자. 이제 얘기 끝난 거야. 왜?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왜? 뭐가 더 있는데? 이혼하고 난 집을 나갈 거고 집이랑 예금의 절반을 준다니까? 이러면 된 거잖아. 무슨 소리야. 아직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잖아.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이야. 내가 사는 아파트가 뭐 어쨌다고? 뭐 내가 감당 못할까봐? 나는 뭐 아파트에서 살면 안 돼? 당신이 어디서 살든 내 알 바는 아니지만 당신 그 집 살 돈 어디서 구한 거야? 알아서 뭐하게. 내 마음이지. 아니지. 그건 당신이랑 나랑 공동저축해서 냈을 거 아니야. 그 아파트 산 돈 말이야.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모아온 통장으로 낸 거라고.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말했잖아. 공동저축이라고. 나도 그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왔어. 즉 당신이 갖다 쓴 돈의 절반, 아니 정확히는 7할은 내 돈이란 소리야. 그니까 그 돈은 다 내놔. 뭐? 7할?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를 내가 들고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넣었단 건데? 입금은 통장만 있어도 가능한데? 내 통장이든 당신 통장이든 다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통장 기록만 봐도 내가 얼마나 넣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말도 안 돼. 하긴 내가 생각한 돈보다 많다 싶긴 했는데. 뭐 그렇게 쓴 돈도 재산 분할 대상이니까 꼭 다 돌려줘.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아파트 사는데 돈 다 써버렸고 심지어 그중 7할이라니 절대 못 내. 돈을 못 낸다면 어쩔 수 없네. 나랑 지우랑 별장으로 쓰지 뭐. 무슨 소리야. 누가 그걸 허락해 준대? 그래 못하겠지. 여자랑 같이 지낼 생각으로 샀을 테니까. 뭐? 여자라니 그걸 어떻게. 뭐야? 설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업소녀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겨왔는데. 완벽은 무슨. 당신이 술에 꼬라서 돌아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매번 주머니에 들어있는 외도 증거, 유흥업소 영수증, 명함, 그걸 몰래 빼내서 숨겨준 건 다 나였어. 여자 향수랑 비싼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잠꼬대로 자꾸 다른 여자 이름 부르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대체 어디가 완벽했다는 건지 좀 알려줄래? 아니 말도 안 돼. 그래 나도 그냥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모른 척 넘어가줄 생각이었는데 내 돈을 들고 나가서는 딴 여자랑 살 집을 사고는 뻔뻔한 얼굴로 이혼하자고 나오면 나라고 그냥 용서해줄 수는 없지. 여튼 아파트 산 돈 7할이랑 외도에 대한 위자료,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 양육비, 그걸 다 내준다고 하면 나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아 물론 약속대로 이 집은 내가 가져간다?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하겠어? 난 뭐 먹고 살으라고. 피도 눈물도 없냐? 난 그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뭐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게 되면 나는 한 푼도 안 남아. 아파트도 유지비가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그럼 그냥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을까? 사자마자 파는 건 좀 마음 아프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 당신은 내 돈을 훔친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 맞다. 당신이 만나고 다니는 그 업소녀 말인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나러 다녀왔거든? 뭐? 걔를?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영수증이며 명함이며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 내가 찾아가서 좀 물어봤는데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그러던데? 그냥 손님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게 뭐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랬다고. 당연히 그냥 립서비스겠지. 그것도 몰라? 게다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만 진심이었나 봐. 그럼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으니까 돈은 꼭 책임져. 아니 잠깐만. 나 그냥 다 농담한 거야 농담. 왜 이렇게 진지해?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얘기 좀 하자. 난 당신이랑 할 얘기가 없는데? 원하는 대로 알아서 자유롭게 사셔. 2번 다시 안 와도 돼. 그럼 안녕. 잠깐만. 그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현관에 이중잠금을 걸고 창문도 다 잠가버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했고 거의 제가 원하는 대로의 금액을 받고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팔고 저축도 전부 잃게 되어 현재는 회사 창고에서 이불만 깔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도시락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점! 또 30점을 못 넘겼네. 아니 여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맨날 그래? 왜? 도시락 소감 말하는 것도 안 돼? 점수 붙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글쎄, 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란말이가 이게 뭐야? 먹다가 토할 뻔했잖아. 시금치랑 소시지도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저 굽고 볶는 게 다인데 어떻게 요리조차 제대로 못하냐고. 게다가 김치는 정말 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쌀 씻어서 밥하는 게 다잖아. 하여튼 오늘은 28점이야. 나도 그 반찬 그대로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더라. 내 동료랑 반찬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맛없다는 소리는 없었어. 면전에 대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냥 본인이 요리 못한다는 거 인정 좀 해. 나 오늘 진짜 세 입 먹고 포기했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너 때문에 괜히 점심값만 이중 돈 쓰게 됐잖아. 뭐? 버렸다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너무하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도시락 갖다 버리는 게 싫으면 더 맛있게 만들던가. 네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내 요리 실력이 향상되는 걸 참고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니 너무 착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줬잖아. 근데 반년 전부터 갑자기 도시락에 태클 걸더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처음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네 요리는 맛 없었어. 그냥 참으면서 먹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을 텐데. 난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어. 미각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닐 테고 예전에 친구한테도 대접해봤는데 친구도 엄청 맛있다고 말했었어. 근데 왜 당신만 그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할래?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 네 친구가 뭐라고 말했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맨날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조언은 해주지도 않잖아.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해. 그걸 생각하는 게 네 목 아니야?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걸 딱 캐치하고 어떤 식재료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내의 몫이라고. 그 정도는 혼자 캐치해서 노력 좀 하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뭘 만들어도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아침밥을 해줘도 반찬 먹다 버리고는 점수 평가나 하고 있잖아. 솔직히 스트레스야. 하다못해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눈앞에서 버리지는 마. 내가 먹으면 돼. 그러다가는 아무리 지나도 성장을 못한다니까? 반찬을 버리는 걸 보여줘야 네가 충격받고 열심히 하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란다. 그럼 내 요리가 맛있어질 때까지 밥을 계속 버리겠다는 거야? 어제 저녁 때 말했던 것처럼 이딴 걸 먹느니 차라리 쓰레기가 더 낫겠다고 그랬었잖아. 그래, 잘하네. 하다못해 쓰레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친정가 있을게. 뭐? 당신이 그렇게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는데 다시 그 레스토랑 가서 연습 좀 해올게. 당신한테 먹여도 괜찮겠다 싶은 수준이 될 때까지 집으로는 안 돌아올 거야. 뭐?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아내의 본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내의 역할 아니야? 남편한테 맛없는 밥을 계속 먹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올게. 우리 부모님은 밥이 맛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식재료를 낭비할 일도 없을 거야. 아니지. 부모님 밑에서 배우면 안 되지. 딸이 만든 건 뭐든 맛있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보다 엄격하게 점수 따지는 사람들은 없을걸?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들이니까 나도 5살 때부터 식칼 들고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한 걸 알면 다시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시겠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내 요리 실력이 향상됐는지 확인받자.
당신도 당신 부모님이라면 믿을만하지? 당신에게 절대 미각을 물려준 분들이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부모님한테까지 민폐 끼칠 일은 아니잖아. 네 밥은 그냥 내가 점수 매기면 되는 거고. 난 점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가 맛이 없는지 알려줬으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라 요리사인 내 부모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내 음식을 버리고 외식하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우리 집 식비가 반년 전부터 배로 늘어났어. 내 음식이 맛없어서 가게에 타격을 줄 정도인데 당연히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야? 아니 그럼 그동안 내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나한테 밥도 안 해줄 거다 이거야? 외식을 하든 편의점에서 사 먹든 해. 내가 밥을 만들어도 먹지도 않잖아. 버리기만 하면서 무슨. 아니 먹을게. 좀 맛이 없더라도 안 버리고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을 남편한테 먹일 수는 없지. 차라리 쓰레기를 먹는 게 더 낫다면서. 당신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행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그때까지 참고 있어.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는 안 돌아갈 거야. 아니 밥 외에도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것도 다 손 놓겠단 소리야? 그래 뭐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긴 해. 그래도 우선 요리 실력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애도 아닌데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다니 그건 좀 아니지. 넌 그냥 집안일 하기 싫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일 뿐이잖아. 그렇게 건방지게 나올 거면 확 이혼한다? 그러든가. 뭐?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야? 이혼이라고 결혼 끝내자는 소리라니까? 이혼의 뜻을 누가 몰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솔직히 내 요리에 불만을 표하는 건 당신뿐이고 맛없는 밥 먹으면서 갖다 버리고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요리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랑 재혼하지 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고작 밥 가지고 이혼을 하다니 말이 돼? 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실걸? 벌써 반년째야. 반년째 매일같이 밥이 맛없다고 하면서 갖다 버렸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요리 실력을 무시당하고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무슨 노예 부리듯이 말하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아니 하나 혹시 화났어? 나는 뭐 감정도 없는 줄 아나 봐? 그냥 네가 뭘 말하면 다 고분고분 들을 줄 알았어? 착각도 좀 정도껏 해. 하은아 내 밥이 맛이 없다고? 순두부랑 연두부의 차이도 모르고 동파육을 고작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알고 있고 라면 말고는 뭘 해본 적도 없는 게 건방지게 난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하은아 진정해. 아 됐어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가서 네 입에 맞는 요리해주는 여자랑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난 친정으로 갈 거니까 이혼 서류나 갖고 와. 하은아 진정 좀 하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준 밥은 항상 맛있었어. 맛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거짓말이라고? 왜 그딴 거짓말을 한 건데? 아이 그게 회사 선배가 와이프가 해준 밥이 맛없다면서 맨날 도시락에 점수 먹이는 거 보고 뭔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봤던 거야. 뭐? 그래서 나한테 그따구로 대했다고? 맞아.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선배는 도시락이랑 밥을 갖다 버리든? 아니야 그 선배는 그래도 다 먹었어. 아깝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갖다 버린 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고작 그딴 이유로 반년 동안 식재료를 낭비했단 거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당신 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단 거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이 무슨 사춘기 청소년이야? 이건 진짜 이혼 말고는 답도 없겠다. 미안 정말 미안해. 두 번 다시 당신 밥 맛없다는 소리 안 할게. 버리지도 않을 거고 점수도 안 먹일 거야. 당신 밥 맛있다는 거 진심이야. 나 이혼하기 싫어. 알겠어. 그럼 이혼은 일단 보류해둘게. 정말? 대신 친정은 가야겠어. 어? 왜? 설마 내가 그 정도 사가가지고 용서해줄 것 같아? 당신도 조금은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느껴봐.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동안 혼자서 밥 해먹어. 외식이랑 편의점에 의지하지 말고 가계부도 똑바로 적어놔.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니까. 만약 금액이 안 맞거나 외식했다는 게 발견되면 또다시 한 달 연장하는 식으로 갈 거야. 나는 그동안 우리 집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할 거야. 뭐?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아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하는 요리 레시피 노트 두고 갈 테니까 그거 보고 장 봐서 요리의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봐. 파이팅!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요리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외식이랑 편의점까지 안 된다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글쎄, 쓰레기라도 주워 먹던가. 그 후 저는 실제로 친정을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혼자서 밥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맛없는 요리만 먹게 되고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장이 되니까 결국 고작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놓은 탓에 남이 만들어준 요리를 갖다 버린 벌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며 요리와 집안일 전반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제가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많이 시달린 것 같아 일단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제가 요리나 집안일을 조금씩 알려주어 밥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교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가게 수입도 더 늘어나 나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년 동안 정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